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3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동기 파일 핸들을 사용해서 복수계의 IRP, 그러니까 복수계의 리드 파일 요청을 비동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코딩된 예제는 현재 제가 링크에 알려드렸던 사이트에 이미 샘플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샘플을 받아서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훨씬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실습할 이 예제는 일단 순서에 따라서 캔슬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캔슬 고려는 다음번에 포함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순수하게 비동기로 파일 핸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비동기 입출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지요. 우린 지난 시간에 설계를 했는데요. 그 설계 방식은 먼저 리스트 엔트리, 헤드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리스트 헤드, 리스트 엔트리를 사용해서 복수계의 IRP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이것을 나름대로 링크드 리스트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의 코딩을 이제 해보자,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의 코드는 선처리부 그리고 후처리부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IRP를 다뤄야 되는 그런 특징이 생겼고요. 그리고 취소 루틴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습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취소 루틴을 적용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그런 내용들은 정말 세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IRP가 처리가 완료가 된 뒤에 지금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 보관되어 있는 그 다음 대기 중인 IRP를 어떻게 끄집어내서 다시 후처리부로 보내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계를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수계 IRP를 다루는 실제 코딩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리스트 헤드에다가 IRP를 저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가 코딩을 보기 앞서서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매크로 함수라고 합니다. WDK는 이런 매크로 함수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containing record라는 이런 매크로가 있어요. containing record, 이건 일종의 뭐냐면 내가 리스트 헤드, 그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그 구조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 헤드에서 리스트 엔트리를 이제 뽑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리스트 헤드에 들어있는 리스트 엔트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뽑아낸 그 주소는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의 주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스트 헤드에서 뽑아낸 리스트 엔트리는 결국 리스트 엔트리라고 하는 구조체의 주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소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사용하려고 하는 구조체, 이 예제에서는 이제 IRP라고 하자면 그 리스트 엔트리 구조체로부터 IRP의 시작 위치까지 어느 정도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작업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매크로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containing record라는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IRP라는 구조체 안에는 tail.overlay.device queentry.device list entry라고 길게 되어 있는 서브 필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곳을 이용해서 리스트 헤드에다가 이 내용을 보관을 했었다면 당연히 뽑아낼 때는 항상 이 주소가 뽑아질 거 아닙니까? IRP의 주소가 아니라 바로 디바이스 리스트 엔트리라는 필드의 주소가 얻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주소가 다시 IRP 주소가 되게끔 보정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매크로 함수가 바로 containing record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쓰시면 돼요. 그래서 containing record의 리턴 값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IRP 구조체일 테니까 포인터가 되겠고, 우리가 넣어주는 값은 plist entry,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IRP 우리가 넣어주는 값은 plist entry예요. 실제로 이게 리스트 엔트리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IRP는 구조체 이름, 그리고 아래쪽은 그 구조체에서 요만큼 떨어진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설명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결국 요 첫 번째 파라미터인 p 리스트 엔트리에 들어가는 주소 값이 무슨 의미냐면 어떤 IRP가 있는데 그 IRP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주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리턴 값이 바로 이 IRP 구조체 형식을 갖추는 포인터가 리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IRP를 얻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시면 코드가 보다 더 깔끔하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드라이브 코드를 지금 간단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원래 리드 파일이 하던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뭔가 문자열을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다가 어플리케이션 리드 파일 하면 hello라는 글자를 읽어온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 다 제외시켰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리드를 여러 번 접수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드 파일의 그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행위, 리드 파일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그런 비동기적인 처리 결과를, 처리 행동을 보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샘플 안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리드 파일에서 처리하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처리하던 그런 문자열 코드, 문자열 처리 코드는 다 제거했습니다. 아셨죠?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다 제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작업은 역시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하시고 나서 그리고 취소를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지금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어플리케이션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좀 두셔야 될 부분은 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부분. 첫 번째는 비동기 파일 핸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비동기 파일, 동기 파일이 아니라 비동기식 파일을 어떻게 핸들에 생성하는가. 두 번째는 오버랩드라는 구조체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 어떻게 준비해서 사용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오버랩드 구조체를 가지고 리드 파일을 사용하는, 실제로 우리가 API 함수를 비동기적으로 사용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고, 이걸 여러 번 시도할 겁니다. 3번, 4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3초라는 시간 또는 5초라는 시간 뒤에 컴플리트가 될 텐데요. 그 컴플리트가 되는 거를 기다려서 확인하는 코드. 그래서 리드 파일이 실제로 완료가 되는 걸 기다리는 코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을 크게 4가지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올려놓은 예제에서 이제 하나씩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자, 요게 바로 지금 올려드린 예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드입니다. 자, 보이시죠? 컨솔 어플리케이션. 자, 64비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자, 이 코드를 크게 4가지 부분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로 비동기 파일을 만드는 부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비동기 파일을 만드는 건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create file이라는 기존에 사용하셨던 API 함수의 끝에서 두 번째 필드, 즉 여기 플래그가 들어가는 곳에다가 file flag overlapped라고 하는 값만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주시면 바로 비동기 핸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오버랩드라는 구조체를 살펴볼 텐데, 자, 오버랩드라는 구조체를 제가 3개를 쓸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리드 파일 총 3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3개의 각각의 구조체를 만들 때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놨습니다.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자, 이 3개 구조체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뭐 에러를 체크하도록 했는데, 어차피 에러가 난다는 것은 제가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없어도 되는 코드예요. 사실은 그냥 없어도 되고 당연히 될 테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자, 만약 이렇게 지운다고 하면 결국 이벤트를 만들어서, 즉 API 함수입니다. create 이벤트로 이벤트를 3개 만드는데 각각 다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또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벤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버랩드 구조체를 3개를 만들었으니까 각각에 사용할 이벤트도 모두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리드 파일을 실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리드 파일은 API 함수를 쓰기 전에 제가 이렇게 printf를 찍었어요. 그리고 리드 파일이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드 파일은 비동기로 처리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바로 리턴을 시킬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쪽 리턴을 시킬 테니까. 그래서 호출하자마자 바로 이것이 찍힐 거예요. 5바이트를 읽겠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파라미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라미터를 보면 주소가 들어갔죠. 바로 이 오버랩드 구조체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만 비동기 입출력 요청을 정상적으로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리드 파일 또 선쳤죠. 첫 번째가 끝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바로 들어갔습니다. 리드 파일 마찬가지로 또 리드 파일 할 때는 버퍼를 주고 오버랩들 이번에 2번으로 해서 1번이 아니라 2번으로 해서 구조체를 또 넘겨줬죠. 역시 리드 파일을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또 바로 또 이어서 또 세 번째로 또 불렀습니다. 리드 파일. 자, 오버랩들은 이번엔 3번이라는 구조체를 사용을 했죠. 자, 결국은 1번, 2번, 3번이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면 사실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는 첫 번째 리드 파일부터 처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처리라는 게 어떤 처리였습니까? 실제로 하드웨어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저희는 가정을 했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뭐 3초 또는 5초 지정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타임아웃이 이제 실제로 타이머가 구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드 파일이 먼저 끝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드 파일이 접수가 되고 또 끝날 것이고, 세 번째 타임아웃이 때문에 또 세 번째 리드 파일이 또 처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타임아웃이 각각 세 번이 호출되는 게 맞겠죠. 시나리오상. 그러니까 이 뒤로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wait for single object. 자, 어떤 이벤트를 기다립니까? 오버랩 1번의 구조체에 들어있는 이벤트를 기다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기다리는 게 타임아웃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딱 이게 찍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찍히자마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또다시 요 구조체, 요 이벤트 핸들을 가지고 또 기다립니다. 또 타임아웃이 걸리면 딱 찍히겠죠. 풀려서. 이렇게 각각이 타임아웃에 의해서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제를 돌렸을 때 뭐 이걸 찍고 바로 이어서 이걸 찍고 이걸 찍고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설계할 때 하드웨어 장치가 하나의 요청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의 리드 파일을 동시에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세 개의 리드 파일이 처리되는 건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 타임아웃이 걸리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거 찍히고 나서 타임아웃이 걸린 뒤에 또 이게 찍히고 또 타임아웃이 걸린 뒤에 이게 찍히고,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만 되고, 이렇게 찍혀야만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처리를 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getH를 썼습니다. 이게 이제 예제는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드라이버 코드인데, 드라이버 코드가 아무래도 가장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배운 31번 요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앞에 지금까지 했었던 예제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한다는 가정 아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볼 거냐? 모든 네 가지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리스트 헤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 헤드에다가 링크드 리스트 형식으로 IRP를 보관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헤드 또는 current IRP 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어떤 필드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디바이스 익스텐션 안에 이런 리스트 엔트리, 리스트 헤드로서 그 다음에 DPC, 타이머 이런 객체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처리부와 후처리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처리부를 보는데 IRP를 받아들이는 곳, 그런데 여기서는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첫 번째로 들어온 IRP만 실제로 후처리로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들어온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큐잉한다. 리스트 엔트리에다가 큐잉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후처리부. 그럼 이제 IRP를 실제 처리하는 후처리부는 말 그대로 타이머를 기동하는 겁니다. 뭐 5초 타이머라고 가정을 하자면 타이머를 기동해서 준비하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이 후처리부가 계속해서 호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IRP가 들어온 뒤에 그게 완전히 끝나야 두 번째 IRP가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후처리부만큼은 나름 동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바로 타이머 루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그 타이머 루틴에서 이제 큐에 들어있는 IRP를 디큐잉해서 뽑아내서 다시 후처리부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브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버 소스 파일은 sample.ce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예제 안에서는
문자열을 준비해서 리드 파일에 대해서 실제로 문자열을 주는, 대응해주는 그런 코드는 다 삭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다 간단한 코드가 될 텐데, 자, 먼저 제가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구조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 디바이스 익스텐션을 전역 변수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거냐면 바로 타이머와 DPC가 들어갈 겁니다. 타이머와 DPC, 이 두 개는 타이머 루틴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링크드 리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 헤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게 바로 리스트 헤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리스트 헤드를 사용할 때마다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스핀락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스핀락을 이제 여기다가 추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K-스핀락, 리스트 스핀락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용도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pCurrentIRP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하나 더 정의를 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후처리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IRP는 누구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pCurrentIRP라는 필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의 필드가 디바이스 익스텐션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부분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헤드라든지 DPC 타이머를 준비하는 부분. 자, 준비라는 것은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준비가 된 게 아니죠. 얘네들을 나름대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드라이버 엔트리라는 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이버 엔트리. 드라이버 엔트리 안에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펜딩 방식에서 사용할 타이머 구조체와 DPC 객체, 이것들을 초기화합니다 라고 제가 해놨죠. 자, 여기서 보면 타이머 초기화는 k initialize timer라는 함수를 썼고, DPC 초기화는 k initialize DPC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타이머 루틴을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타이머와 DPC 초기화는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핀락. 우리가 앞으로 이제 리스트 엔트리에서 링크드 리스트를 구성할 때 사용할 스핀락을 이제 우리가 변수는 정의를 해놨잖아요. 익스텐션에다가 이걸 실제로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여기서 합니다. k initialize 스핀락을 초기화를 반드시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리스트 헤드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리스트 헤드 초기화, initialize 리스트 헤드라는 함수를 써서 리스트 헤드를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이 바로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처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IRP가 이제 계속 동시에 들어올 텐데, 실제 우리가 사용한 현재 예제에서는 리드 파일에 총 3번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쪽으로 IRP가 3번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리드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 쪽 처리하는 처리기는 자, 어디냐면 바로 my read dispatch가 되겠죠? my read dispatch. 이것이 바로 IRP를 3번 받을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RP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요걸 한번 로직을 보도록 하는데, 자, 먼저 들어온 거, 다시 말하면 현재 큐잉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는 지금 받은 IRP를 바로 후처리부로 보내고, 큐잉 되어 있는 게 현재 처리 중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즉 타임아웃이 발생되기를 기다리는 IRP가 있으면, 이때는 나머지 IRP들은 큐에다가 큐잉한다, 이런 작업들을 이 리드 디스패치에서 하겠죠. 자, 그럼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자, 지금 IRP가 들어온 IRP에 대해서는 자, 마크 펜딩을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비동기로 처리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마크 펜딩이라는 함수를 써줬고, 그 다음에 current IRP라는 변수 값을 체크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 어떤 IRP가 현재 처리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처리 중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큐에다가 넣어놓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리 중이냐. 그래서 처리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면, 이 IRP, 지금 받은 IRP는 리스트 헤드에다가 추가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함수 exinteract insert taillist라는 함수를 직접 써가지고 IRP를 리스트 헤드에다가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제가 사용하는 이 IRP 구조체의 필드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썼죠. IRP의 테일의 오버레이의 디바이스 큐 엔트리의 디바이스 리스트 엔트리, 그렇죠? 이렇게 세부 필드를 이용해서 인서트 작업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스핀락, 초기화된 스핀락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만약에 어떤 IRP를 받았는데
어떤 먼저 들어온 IRP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IRP는 이렇게 리스트 엔트리에 퀸이 되었다. 링크드 리스트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자, if 문장을 나가볼까요? 자,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status pending이라는 값으로 리턴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야만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때는 바로 요 리드 파일, 첫 번째 호출하는 리드 파일이 요 리드 파일들이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리드 파일 리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어를 받아야 되니까 스레드가 리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동기적으로 다루는 파일 핸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드라이버에서 status pending 이렇게 리턴을 시켜주시면 파일 핸들이 비동기로 사용하는 핸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제어는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IRP는 큐에 인큐잉이 되었죠. 링크 리스트가 되었죠. 링크 리스트로 연결이 되었죠. 이제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IRP를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IRP가 들어온 경우라면 이때는 리드 디스패치에서 이 커런트 IRP를 바라봤을 때 이 필드가 널일 거예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을 테니까 널이잖아요. 그런 IRP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바로 후처리로 보내자 그랬죠. 근데 이걸 후처리로 그냥 보내버리고 말면 두 번째 또 IRP가 들어오면 걔도 또 후처리로 또 갈 가능성이 높죠. 왜? 바로 요 변수 값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기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IRP를 받았을 때 이것이 지금 이전에 처리 중인 게 없다라면 if 자, 아래 else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IRQ 레벨을 제가 디스패치 레벨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디스패치 레벨을 올리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IRQ 레벨의 디스패치를 올려서 스케줄링을 막고 현재 CPU에 대한 선점을 막고 그 다음에 current IRP에다가 지금 받은 IRP를 이렇게 기록해 놓죠. 왜 이걸 기록해 놓죠? 이걸 기록을 해야만 그 다음 IRP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걸러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IRP는 일단 여기다 넣고 그리고 후처리부 MyStartIO라는 이름을 가진 후처리부를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후처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리턴을 하면 그 다음에 IRQ 레벨을 어떻게 씁니까? low IRQL, 자, 환원하는 함수입니다. raise IRQL은 올리는 함수고요. 얘는 환원하는 함수인데 그렇다면 올렸다는 얘기는 올리기 전에 IRQ 레벨을 알고 있어야 환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raise 할 때는 이렇게 두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레벨이었는지, 현재 어떤 레벨이었는지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스패치 레벨을 올리고 나서 여기에 얻어지는 값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low IRQL을 호출할 때 그대로 넣어주시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패시브 레벨에서 올렸을 테니까 이 low IRQ를 호출하고 나면 패시브 레벨로 IRQ 레벨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스테이터스 펜딩으로 리턴을 하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후처리부로 가는 경우나 또는 이렇게 링크 리스트에 들어가는 경우나 둘 다 공통적으로 현재 이 IRP는 컴플리트가 되지 못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큐에 들어가는 거는 큐에 들어가니까 컴플리트가 되지 못하는 거고 큐에 들어가지 않고 후처리부로 간 것도 역시 타임아웃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가 구동될 때까지는 컴플리트가 안 되는 게 똑같단 말입니다. 둘 다 펜딩으로 리턴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처리부 IRP를 받았을 때 어떻게 큐잉을 할 것이고 어떻게 먼저 받은 IRP를 IRQ 레벨을 상승시킨 상태에서 후처리부를 부를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IRP 실제로 처리하는 후처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처리부는 어떻게 코드가 이어져 있을까? 자, MyStartIO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후처리 함수입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그냥 구현했어요.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자, 후처리부는 자, kSetTimer라는 함수를 썼죠. kSetTimer.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이때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시간값에 들어가는 내용이 음수면 상대시간, 양수면 절대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상대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했고 이 기본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7승초이기 때문에 제가 5초 타이머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5 곱하기 10의 7승을 시켰습니다. 5 곱하기 10의 7승.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7승. 그러면 마이너스 5니까 5초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5초 뒤에 타임아웃이 발생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처리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타이머만 구동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초마다 컴플리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부분은 타임아웃이 실제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타임 루틴을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이것을 볼 텐데, 자, 타이머 루틴이 하는 작업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IRP를 실제로 컴플리트 시켜야 되겠죠. 이제 컴플리트 해야 되잖아요. 어플리케이션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IRP를 컴플리트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링크드 리스트에 혹시 들어있는 IRP가 있으면 뽑아내서 다시 후처리로 보내는 작업을 여기서 하는 일이 있겠죠. 그 두 가지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루틴은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는가? 자, 보시면 My Timer DPC 루틴이라고 해서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자, IRP가 지금 들어왔다. 자, 현재 요 P current IRP를 보고 있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IRP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current IRP. 그렇잖아요. 현재 처리 중인 IRP죠. 이 IRP가 있다고 하면 그 IRP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complete request 했습니다. complete request 했고요. 그리고 이 변수값을 널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널로 바꿔야지만 되죠. 왜? 이거 널로 바꿔야만 그 다음 IRP가 들어왔을 때 선처리부에서는 이걸 다시 후처리부로 보낼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계속 큐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IRP 하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일단은 먼저 그 IRP를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혹시라도 대기하는 IRP가 또 있다면, 그쵸? 리스트 헤드를 읽어봤을 때 대기하는 IP가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걸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시간에. 자, 링크드 리스트를 다룰 때는 무조건 뽑아내지 말고 먼저 뭘 하라? 비어있냐 아니냐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isListEmpty라는 함수를 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리스트 헤드가 비어있냐 아니냐를 체크한 다음에 비어있지 않다면, 뭐가 들어있다면, 그러면 exinteract remove headlist라는 함수를 써서, 자, 리스트 헤드로부터 이제 들어있는 이제 리스트 엔트리를 뽑아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뽑아내서 요거를 이 리스트 엔트리는 구조체에 담았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리스트 엔트리? 리스트 엔트리는 어떤 구조체예요? P 리스트 엔트리. 그럼 리스트 엔트리라는 구조체잖아요. 그럼 이 구조체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IRP입니까? 아니죠. IRP에 있는 특정 필드의 주소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거를 보정을 시켜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정하는 작업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containing record라는 이 매크로 함수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받은 이 포인터를 첫 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구조체, IRP 구조체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가 이 구조체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이렇게 필드 이름을 같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셨을 때 리턴되는 값, 이게 바로 IRP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시 IRP를 끄집어내서 current IRP에 넣은 거예요. 그죠? 위에서는 지웠지만 여기서 다시 넣은 거죠? 왜냐면 큐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후처리부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처리부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IRP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myStartIO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myStartIO를 부르면 여기서 또 뭐가 기동이 될까요? 준비가 될까요? 타이머가 준비가 되겠죠. 또 5초 타이머가 또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리턴이 되고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잠시 후에 5초 뒤에 또 들어오겠죠. 타이머 루틴이. 그죠? 타이머 루틴이 또 들어와서 또 작업을 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이머가 총 3번이 호출된 뒤에 이제 우린 더 이상 리드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3번의 타임아웃이 되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널로 바꾸고 나서 리스트 헤드를 뒤져보겠죠? 리스트 헤드는 더 이상 IRP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냥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타임아웃은 그냥 타이머 루틴이 종료가 되는 그런 처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으면 지금부터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플리케이션부터 빌드를 하겠습니다. 64비트로 빌드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드라이버도 빌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빌드가 다 됐고요. 자, 빌드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제 드렸던 그 샘플 폴더를 가지고,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시면, 자, 디버그 폴더, x64 디버그 폴더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하고 드라이버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를 두 개를 가상 머신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버추얼박스 공유 폴더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가상 머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 머신에서 자, 이렇게 준비된 파일 두 개를 복사를 해서,
샘플 폴더로 이렇게 옮겨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드라이버를 올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로딩하는 방법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동영상부터 여러분들이 따라오셨다면 하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현재 드라이버가 등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C 쿼리 샘플. SC 쿼리 샘플이 되겠죠? SC 쿼리 샘플. 이렇게 하시면, 자, 실제로 샘플 드라이버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 지금 stopped, 멈춰 있다 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위치는 지금 현재 방금 복사했다 이 샘플 폴더에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드라이버 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c start sample. 자, 드라이버 로딩이 다 됐습니다. 그쵸? 메시지 보니까 로딩이 됐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자, 러닝이라는 메시지가 찍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자, 드라이버 로딩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실행할 텐데, 이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자,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찍히냐면 타임아웃이 5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리드 파일 1, 2, 3은 바로 접수가 되고 바로 리턴이 됐죠? 그렇죠? 첫 번째 타임아웃이 이제 걸릴 겁니다. 자, 5초로 기동을 했으니까, 자, 걸렸네요. 두 번째 타임아웃이 걸렸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세 번째 타임아웃이 걸렸죠. 그쵸? 이제 작업이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타이머가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초가 되면 첫 번째 시그널을 딱 찍히죠. 자, 첫 번째 찍혔죠? 또 두 번째 타임아웃이 또 찍혔죠. 그리고 세 번째 타임아웃이 5초 뒤에 또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예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제는 바로 사용자에게 나가서 실전에 사용하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 이 예제는 캔슬 작업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갑자기 종료하는 작업을 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종료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특히나 비동기잖아요. 그러니까 IRP를, 리드 파일을 3개를 던졌는데 갑자기 어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 3개의 IRP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자연스럽게 취소 절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다음번에 또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